성장관리 방안. 자, 우리 성장관리 방안은 요게 딱 최근에 한 번 나왔던 것이라 제가 발표는 안 해놨습니다만 뭐 그대로 간단하게 보시면 돼. 지금 간단하게 성장관리 방안은 말 그대로 방안인데, 이 방안이라는 것이라 국민이 구속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 내부에서만 효력 있는 방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잘한다던 건데, 어떤 방안이냐? 성장을 관리하게 한 방안이에요. 그러면 성장을 관리하게 한 방안이기 때문에 성장할 곳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장하는 걸, 올바른 성장을 관리하게 한 방안 세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성장한 곳이 아니고 성장할 곳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고자, 이게 성장관리 방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본의 특광시장 운수가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안정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처 내부에서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것이라, 양가 일본의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냐? 유보용도와 보존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유보용도와 보존용도 대상을 대상으로, 즉 아까 우리 세 가지 지역 중에서 시가와만 없는 거예요. 시가와만. 그래서 괄호 속에 제가 주상공이 아닌 지역 이렇게 따로 적어놓은 거라고. 요거 하나 알면 맞추는 문제였어 그냥. 성장관리 방안이라면 이미 시가와 용도인 주상공이 성장이 된 곳 아닙니까? 주상공이 이미 개발이 된 곳 아닙니까? 뭘 관리할 게 없어 거기는. 그래서 이미 성장이 된 시가와 용도가 아니고 나머지 용도지. 그러니까 유보용도와, 옛날엔 유보용도 많이 였는데 지금 유보용도와 보존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가와 용도만 아닌 곳이다. 주상공만 아니다. 그래서 그거 알면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이 문제 내는 게.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도 원래 이거 한 번 내고만 말 거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 대상을 알았다면 그 내용 중에서 혹시 그럼 성장관리 방안까지 들어갈 내용은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지구단위가 비슷해. 그래서 지구단위 내용과 비슷한데 이것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필수인데, 두 가지도 필수라는 것도 비슷하죠. 1번의 기반설에 대한 건 똑같죠. 2번의 용도제한, 건필, 용적률까지가 같네요. 높이에 대한 게 여기는 없잖아. 여긴 높이가 3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성장관리 방안을 한다 그러면 시가와 용도는 안 되고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내용 중에서 무엇이 필수냐? 지구단위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 내용처럼 비슷하게 보시는데 뭐만 아니에요? 높이의 최고한도, 최전, 높이만 빠지는 거예요. 높이만, 차이점이. 한 높이는 꼭 안 집어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구단위기 요거보다는 조금 개발에 좀 더 신경 쓰다 보시면 돼요. 요거는 좀 들어간 거고, 높이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5번의 중공검사 대상, 5번의 중공검사. 그럼 개발행위를 완료했다 그러면 공사 끝나고 쓰기 전에 중공검사를 받아 쓰는 걸 얘기하죠. 공사 끝나고 나서. 그래서 다음의 경우는 개발행위를 완료한 후에 특광시장원수의 중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중공검사를 특광시장원수에 받고 쓰라는 얘기인데, 중공검사 대상이 1번의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3번 토속 채취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닌 예가 토지 분할과 물건 쌓는 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예를 기억하세요. 아닌 거 빼놓고 나머진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닌 예를 생각해보면 그래요. 다른 것은 다 공사라고 할 만한 중공검사 대상이 되는 것들 상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왜 토지 분할과 물건 쌓는 예 두 가지는 아니냐? 개발행위 중에서 왜 둘은 아니냐? 공사라고 볼 만한 게 없어서. 토지를 분할한다라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게 분할만 하면 됩니다. 구별만 시키면 되는 거 무슨 뭐 공사 아니에요. 그냥 이 토지와 저 토지 구별만 되게 해놓으면 돼. 구별만 되는 표시만 있으면. 그러니까 공사 아니잖아.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물건 쌓아놓느니 그냥 물건 쌓아놓는 거예요. 물건 쌓아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어디서 물건을 쌓아놓고 나서 드디어 준공했다 이런 표현이 안 맞죠?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이거는 이 두 가지만 중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중공검사 대상이고, 그 다음에 6번 7번이 이제 개발에 따른 기반서 설치와 관련한 두 가지 구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위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건 관리구역이잖아. 용도 구역이 아니에요.
뭐 도심 내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 뭐 이런 목적으로 쓰이는 구역이 아니고 요 두 구역은 개발이 허가제에 나오는 개발이 허가를 받아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만 나오는 두 가지 구역입니다. 기반 설치가 안 되는 곳 관리구역, 되는 곳 부담구역. 쓰임새에 따른 그게 아니에요. 다른 구역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지정을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특광시장소가 지정한다 이렇게 둘 다 나가는 건데 이름을 분석하면은 자 특광시장소가 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밀도가 너무 심해서 개발 밀도가 너무 심해서 개발이 너무 많이 돼서 관리 밀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어느 쪽으로도 설치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용어할 때 이거를 잘했잖아. 용어할 때 기반시설과 곤란한 지역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더라고. 너무 개발이 많이 예를 들어 도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도 도로 넓히기가 힘들어요. 빌딩이 너무 양쪽에 들어서 있어서 빌딩을 부셔버리고 도로를 건설한 데로 그 비용이 너무 들어서 사실상 개발이 심해서 기반 설치가 안 될 정도로 심한 곳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반 설치는 안 되니까 이제부터라도 앞으로는 개발 밀도를 관리해서 건폐율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인구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때마다. 그래서 대상이 주상공이에요. 지정권자는 특광시장소밖에 없잖아. 특광시장소는 주상공에서의 대상이 주상공입니다. 기반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개발도가 심한 곳은 주상공밖에 없어. 주상공밖에. 다른 곳이 어떻게 이렇게 개발이 되겠어요? 주상공이고요. 주상공에서의 개발에 의해서 기반설의 처리 공급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설가 곤란한 지역 이 정도로 개발이 심한 곳은 여기만의 특징이잖아. 항상 기반설가 곤란한 이 말이 나오게 되면 여기는 개발도 관리구역밖에 없어요. 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지정할 때 괄호 속에 지방도시원의 시민은 거치지만 주민의견 정치는 없다는 거예요. 기반설 부담구역과 똑같은데 차이점입니다. 요게 하나가 차이점이에요. 이따 기반설 부담 그대로 보시면 자 제가 주민의견은 작은 일은 안 듣는다 그래서 큰 일은 듣는다. 이거 둘 다 큰일이에요. 큰일이지만 왜 이건 안 듣느냐? 이게 바로 큰일이지만 반대가 뻔한 경우예요. 그래서 일부러 피해가려고 안 듣는 케이스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은 들어요. 주민의견을 들어요. 그 전에 종합적인 문제를 할 때 요거 알면 맞췄어. 그래서 반대가 뻔한 경우 일부러 안 듣는.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 아래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특광시장호수는 개발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영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필도를 요로 강화해 적용한다. 이게 밀도를 관리하는 방법이거든요. 너무 밀도가 심하니까 이제부터라도 앞으로는 개발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건물 새로 짓는다 그러면은 건필과 기존의 건필과 용적률을 강화해요. 강화. 유일한 강화잖아. 유일한 강화. 완화 아니고 강화잖아요. 강화인데 0에다가 위임을 해놨는데요. 0에서는 용적률을 최대한데 50%까지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숫자 50%가 나오면 0에 내오고 0에서는 건필은 손대지 않아요. 용적률만 50% 강화니까 기존 용적률의 최대 반까지 깎을 수가 있다는 거. 최대한도를. 기존에 예를 들어 상업지역인데 요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되기 전에는 용적률이 800%가 최대치다 그러면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은 800%가 최대치가 400%까지 깎일 수 있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의 최대 반까지밖에 못 줘. 반까지밖에. 이렇게 이제 이걸 통해서 밀도를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곳인데 요거를 주민의견을 듣고자 한다. 그럼 주민들이 이거를 가서 아이고 대의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난 찬성합니다.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결사항전한단 말이에요. 결사항전. 서울특별시청 점령됩니다. 점령돼. 주민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주민의견을 안 들어.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런데 이따 보신 기반설 부담 좀 보세요. 그거 알아요? 기반설 부담구역은 기반설을 부담시키는 땅이라고 했잖아. 원래 기반설은 행정청이 자기 번호 설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기반설을 부족하게 만든 책임 있는 민간인이 있으면 당신 때문에 기반설이 부족하게 됐으니까 비용의 일부를 당신이 부담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 용어할 때
여기서 직접 이렇게 기반서를 부족하게 만든 사람이라면 개발행위 중에서 인구를 직접 늘어나게 만든 사람이라고 했죠. 인구를 직접 늘어나게 하는 그런 개발행위라면 건축의 건축 중에서도 신축, 증축밖에 없다고 했어요. 건물이 신축되어야 그 건물 새로 쓸 사람이, 증축이 되어야 늘어나는 것만큼 새로 쓸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을 부담시키더라도 글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고, 돈을 내기 때문에 혹시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돈을 조금 부담해서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면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것만큼 당연히 땅값에도 반영이 돼서 땅값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개발도 관리구역과 달리 이거는 여기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할 땅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정은 그 뜻은 그렇게 나와 있던 것은 개발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여긴 설치는 돼야 되니까 개발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중에서 기반시설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해서 정한 땅이라고 용어에서 배웠던 건데, 그 지정을 보시면 특광시장호소가 지정하는 건 똑같잖아. 관리계획 내용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차이가 있어요. 주변을 듣고 나서 심의를 거친단 말이에요. 아까는 똑같이 특광시장호소 지정하되 심의를 거치는 건 똑같은데 심의 전에 여기는 주민의견을 듣고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기 때문에 큰일이고, 아까 거기서는 안 듣고, 그 차이점을 구별하시라는 거지. 지정 절차에서는. 다음에 하나 이제 지정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 쭉 나와 있어요.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할 수는 있지만 다음 지역의 기억연대에서는 의무적으로 지정하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거. 인구가 확실히 늘어나는 곳이죠. 인구가 확실히 늘어나는 곳이 뭐 의무적으로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면 기반시설 부족하게 되니까. 기억번에 법률의 제정 개정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법이 바뀌었든 지역이 바뀌었든 결과적으로 기존의 행위 제한이 완화되면 완화되는 것만큼 풀어지는 것만큼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해제가 되면 더 인구 확 늘어나요. 강화는 아닙니다. 강화되는 것만큼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면 기존의 기반시설이 남아도는데 무슨 기반시설을 설치합니까? 근데 요거는 글쎄 지역의 변경에 따른 요것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을 상업적으로 바꾼다 그러면, 주거지역이 상업적으로 바뀐 곳이다 그러면 그만큼 행위 제한이 완화된 거예요. 그럼 지정해야 됩니다. 반대로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곳이라 지정해선 안 되는 거죠. 그 논리까지. 그런 논리가 더 중요하지. 니은 디귿번 숫자는 아직까지 뭐 이 숫자를 바꿔서 틀리게 내는 건 수준 떨어진다고 봐서 낸 적은 있지만 오히려 기억번의 원리 갖고 맞추는 문제를 더 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숫자가 대부분이 있자에 대부분이 있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나오는 숫자는 기반시설 모으면 2밖에 안 되네. 기억을 빼면 이반시설이잖아. 2. 그래서 대부분 숫자는 2자다. 기반시설 부담에 나오는 숫자는 대부분 2자인데 2자가 아닌 1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빼놓고 나머지 다 2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따로 보시면 되고, 요거 2자 중에 하나예요. 니은 디귿번이.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의 건수가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의 건수 최근 1년치죠. 아직 올해는 지나가지도 않았으니까 전년도 개발의 건수가 그 얼마나 증가했는 얘기니까 그 전전년도, 그 직전년도에 비해서, 즉 전년도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이하할 증가를 얘기합니다. 이자 이하할 증가. 그러면 그만큼 나중에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개발의 간접적으로. 아니면 디귿번은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관시군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다. 이거는 크기가 더 어디에 높다니까. 아까 증가는 그 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냐는 얘기고, 요 인구 증가율은 같은 전년도로 비교를 하되 어느 곳이 그곳에 속하는 전체 특관시군 인구 증가율과 비교해서 그보다 20% 이상 높다고 해요.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 이 동네가 얼마냐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 2자예요. 2자. 이할 높다, 이할 증가, 2자. 그리고 지정 규모는 낸 적은 없지만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최소 10만 이상 규모를 하라. 적어도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해야 된다면 너무 좁아서는 안 돼요. 최소 10만. 이게 지정 규모가 1자 중에 하나 10만짜리입니다. 요거랑 그 아래 나오는 1년 계획 수립 시기 요거만 1자리, 나머지 다 2자예요. 자, 양가리 이번에 기반시설 설치 수립을 얘기합니다. 특광시장 호수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지정되면 그 고시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기반서 설치하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치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1년 내 수립하라는 거예요. 1년 내 수립하라는 겁니다. 그 과로수 얘기는 기반설 부담계획과 다르다는 겁니다. 설치에 대한 계획과 부담계획은 달라요. 기반설 부담계획은 비용 부담에 대한 계획이라 이건 임의적이란 말이에요. 설치 계획을 1년 내 수립하는 것이고요. 이때도 적어놓은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우리 기반설 설치 계획은 기반설 설치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 기반설 설치에 대한 것은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앞에서 지구 단위 계획 배울 때 기반설 설치는 필수 내용으로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곳에 글쎄 지구 단위 계획 세울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우연히 그곳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다면 기반설의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반설 설치 계획은 따로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래서 만약에 기반설 부담 계획을 먼저 설치 계획을 수립했다면 기반설 설치 단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에 반영하라 그런 얘기도 있는 겁니다. 새로운 기간 지구 단위에 반영하라 그런 내용도 이제 있는 것인데 하여튼 여기서는 뭐 1년 내 기본적으로 설치 계획 수립하라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원칙 안 해도 되는 경우까지 있지만 그죠? 만약에 그래서 관리 계획에 반영하라 그런 얘기도 있는 거지 뭐 수립했으면 관리 계획에도 기반설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기한 내 수립을 안 했다 1년 내 수립을 안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구역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게 1년 실효 규정이에요. 설치 계획을 그러니까 빨리 하라 이거 1년 내 안 하면 그 다음날 기반설 부담 계획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때 설치 계획을 세워서 기반설 설치하는데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이 무엇이냐가 그 아래에 나와 있어요.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부족하게 되는 그런 기반설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필요한 것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무엇이냐? 도로 당장 부족합니다. 골목길도 도로니까요. 도로 부족해요. 철도, 항만 이런 큰 거 말고 도로. 산책해야 되는 인구가 늘어나면 공원 필요할 것이고 녹지 필요할 것이고 학교나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에서 부족하게 되는 것들 생활에 필요한 그런 기반을 상상하시면 되는데 학교 중에서 대학은 제외한다. 이거를 몇 번 물었다 그랬잖아 제가. 기반설 분할해서 설치가 필요한 게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볼 때 아니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는 건데 여기서 무슨 대학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까? 보통 학교랑 부족할 수 있지만 대학은 다 제외예요. 특히 대학 제외되니까 제외되는 걸 이걸 여러 번 물었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제외된 거 있지만 대학이라면 보통 대학이든 전문 대학이든 사이버 대학까지도 다 대학은 안 됩니다. 대학은 안 돼요. 안 되는 예로서 그거. 그리고 설치 비용 부과. 구체적으로 부담구에서 누가 설치 비용을 얼마나 낼 것이냐. 자, 부과 대상부터 해서 누가 낼 것이냐. 부과 대상. 건축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기존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을 넘는 건축물의 건축과 증축 행위로 한다. 이게 부과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신축, 증축이 아닌 모든 다른 게 말하는 다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반서를 부담구역 지정해도 돈 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신축과 증축 중에서 그것도 200을 넘는 2자잖아. 2자. 그러니까 신축과 증축 중에서도 20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 증축이라면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로 봐서 설치되지 않아도 돼요. 기반설 부담구역이 아니면 원래 설치 안 하는 거고 설치되는 거 아니고 200을 넘는 이 정도가 돼야 특별한 인구 증가로 봐서 원인 제공자 돈 내라 이겁니다. 200을 넘는. 다만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신축을 한다 그러면은 초과하는 건축 경향 부과 대상으로 해야죠. 우리 배울 때 우리 철거하고 기존 범위에서 있는 게 개축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인데 철거하고 신축한다는 얘기는 기존 범위를 넘어서는 게 신축이라고 했죠. 넘어서는 부분만 인구가 늘어나잖아. 그 부분만 부과 대상으로 해야지. 그 당연한 얘기고. 구체적 납부 의무자가 제가 지금 신축, 중축 행위를 한 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본인이 스스로 하면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막 이렇게 할 때 얘기해요.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 이것도. 지금 1번 그대로 우리가 봤던 200을 넘는 신축, 중축 행위를 한 자는 본인이 직접 신축, 중축을 한 자기 때문에 되는 건데 만약에 2번처럼 건축 행위를 위탁이나 도급을 했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직접 하지 않고 위탁, 맡겼다 아니면 도급을 줬다 그러면 위탁이나 도급을
한자가 건축행위자지 신축 증축 행위라서 인구 늘어나게 만든 원인 제공자지. 수탁이나 수급인이 될 건 아니죠. 수탁이나 수급인이면 돈 받고 일만 해줄 뿐이잖아요. 그죠? 수탁 수급인이 일해봤자 소유자는 바로 위탁이나 도급을 한자가 되죠. 이 사람이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땅에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을 했다면 토지의 소유자 때문에 인구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신축 증축 행위란 그 건축 행위자가 낸다는 거예요. 행위자가 지금 똑같은 걸 지금 이름만 바꿔서 할 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지의를 승계했다면 건축주지의가 넘어갔다면 건축주지의를 승계한 자가 건축주지 넘겨준 사람 아니잖아요. 부가기준 보세요. 부가기준. 자, 우리 설치비용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설치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서 받을 것이냐. 괄호 열고 표준에서 시설비용 더하기 용지비용입니다. 아니 기반서를 설치한다면 설치할 땅을 확보하고 용지비용 들어가죠. 땅을 확보하고 그곳에 설치하는 공사를 해야 돼. 도로 건설하는데 그래서 도로 건설할 부지를 확보하고 도로 건설 비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건설 비용이 시설 비용이야. 그래서 용지 비용 더하기 시설 비용 하면은 요게 기본 비용이 되는 건데 요것이 단위당 제곱미터당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요걸 더한 금액에다가 부가대상 연면적 크기를 곱해줘야 면적에 따른 비용이 당연히 되는데 이렇게만 끝내서는 안 되죠. 이게 보통의 비용이죠. 이렇게만 끝나고 하나만 더 민간 부담률을 곱해주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기반설 부담률에 해서 아까 그 사람이 모든 걸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행정청이 내기 때문에 아무리 기반설 부담률에도 일부만 낸다는 거예요. 그게 민간 부담률을 곱해줘요. 민간 부담률이 몇 프로겠어요? 20%지 뭐 20%. 야, 다 있자. 아까 10만 1년 빼놓고 다 일자잖아. 이자잖아. 그러니까 20%로 보시면 돼요. 민간 부담률. 그 아래 나오는 얘기고 다만 특광시장소가 기반설 부담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르고 이게 비용 부담계획이니까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설치하면 그에 따라서 부담시키고 없을 때 아까처럼 계산하겠다는 얘기고 니은번에 민간 부담률을 20% 합니까? 20% 이자 2할 0.1을 곱해주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행정청이 내는 거지 뭐. 요거 25 가감 됐어요. 20%. 부가납부 보세요. 3번의 기억법. 특광시장소는 납부 의무자가 건초를 받은 때부터 2개월 내 부과. 이게 행정청이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부과식이거든요. 역시 이자잖아. 이자. 그자가 허가를 받은 때부터 2개월 내 부과라. 이자. 그럼 그 다음에 납부식이에요. 납부 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납부하라. 행정청이 2개월 내 부과를 하면 납부 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공사 다 끝나고 쓰기 전에 받는 게 사용승인인데 완료를 하고 나서 사용승인 신청시에 내라면 다 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안 내면 완성하고 나서도 사용승인 안 나와요. 못 써 그러면. 그럴 건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납부하라. 그리고 납부할 때는 니은번에 현금, 카드 포함해서 현금 납부가 어디서나 원칙이지만 현금이 아닌 카드가 아닌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는 납부,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아니 현금 내기 하는 게 그 현금하고 필요한 토지 살려고 하는 건데 토지를 가진 자가 직접 토지로 납부한다. 아, 현금 바닥을 사느니 토지로 납부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부과대상 토지로 하는 납부를 물납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것도 없다 그래서 자꾸 틀리는 거잖아. 자, 요거 끝났고 보칙 보세요. 보칙. 자, 우리 보칙에서는 간단하게 제가 뭐 이 두 가지 뭐 별편 없이 해놨습니다만 좀 편하게 보세요. 자, 우리 타인 토지 출입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우리가 행정청의 행정계획을 할 때 행정청이 각종 행정계획 세울 때마다 기초조사를 해야 된다고 맨날 앞에 나오는 기초조사잖아요. 그러면 기초조사라고 해서 타인 소유의 땅이라도 들어가야 조사 측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편의를 위해서 타인 토지 출입 절차를 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가리 1번 보시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행정청이나 도심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일반 사인은 행정계획이나 사업을 시행할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청이나 사업의 시행자 정도가 각종 행정계획 세울 때 아니면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1, 2, 3, 4번이 그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게 단순 타인 토지 출입권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체나 임시토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한 때는 남욱들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다. 각종 기초조사가 쫙 나와 있잖아. 1, 2, 3, 4번이 다 기초조사거든요. 이건 따라 볼 필요 없고 자 요거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세요. 자 행정청이나 도심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정도가 이용하는 겁니다. 일반 민간인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요 사람들이 단순 타인 토지에 출입한다. 이게 타인 토지 출입권이에요. 타인 토지 출입권. 출입해서 조사 그냥 하라는 거죠. 아니면 요거보다 좀 더 요건 타인 토지에 해가 거의 없고 요거보다 좀 더 해가 되는 것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취향으로 쓰든 통로로 쓰든 재료적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일시 사용권이 존재하고요. 일시 사용권이 존재하고 조사하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는 장애물 변경 제거권까지 해서 이 세 가지 권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 가지 권리지만 요거 하나랑 요거 둘을 묶어서 크게 두 절차로 하고 있는 것이 양가리 1번의 출입 절차에서 동그라미 1번 타인토지 출입권, 2번이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질권 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묶어서 하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왜 이렇게 묶었냐면 여기는 해가 적어. 여기는 해가 커. 아무리 일시사용이더라도 재료를 오랫동안 쌓아놓는다? 요거보다는 그거 항상 타인토지 해가 더 크죠. 장애물을 변경 제거한다고요?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애물이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귀한 자기 소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훨씬 피해가 크잖아. 적고. 그래서 이 절차에서 기본틀을 잡는다면 이 절차가 이 절차보다 좀 더 간단한 거예요. 이게 좀 더 어렵고. 일단 원칙만 하겠습니다.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여러분 하나는 소유자가 됐든 점유자가 됐든 아니면 관리인이 있으면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누구에게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중에 한 사람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서 하는 절차가 있고 그 사람 동의와 상관없이 행정청인 특광시장에서 허가 둘 중에 하나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좀 더 가벼운 것이 오고 센 것이 여기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일반 사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청이나 도심계획사업 시행자 정도가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정청 등이 같은 행정기관인 특광시장에서 허가를 받는 게 쉬운 절차예요? 아니면은 당사자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게 더 쉬운 절차예요? 그렇죠. 특광시장에서 허가. 그럼 여기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일단 이거부터 좀 구별하시라고. 여러분들이 허가를 받는다면 자꾸 허가 때문에 하도 행정청이 허가를 잘 안 내줘서 그런지 몰라 괴롭혀서 그런지 몰라 자꾸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원래 허가는 허가 기준에 하죠. 허가를 의무적으로 내주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준 맞추기 힘들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행정청이나 시행자가 이 권리를 쓰는 거예요. 그럼 같은 이런 사람이 특권시장 허가를 받으라면 얼른 내주지. 그냥 이 사람이 저는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뭐야 허가를 안 내주겠어. 얼른 들어가라는 얘기지. 그것도 같은 행정청이 요구하는데 이게 훨씬 쉬운 절차예요. 당사자 동의받는 게 더 어렵지. 그리고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한편으로 보시면 이게 타인 토지에 훨씬 해가 큰 거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 관련된 사람이 내가 당신 물건에서 장애물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거 해도 되는지 물어봐야지. 이 사람에게. 특권상으로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저는 여기서도 개인적으로 타인 토지를 할 때 이 사람에게 허가를 받는 것 자체도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기가 뭐라고 이 땅에 세금만 걷어갔지 뭐 해준 거 뭐 있어요? 특권시장 선수가? 왜 자기에서 허가를 내줘? 웃기는 일이지 이것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둘을 보겠어요. 이제 이 정도만 하고 그러면 요렇게 이제 허가나 동의를 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까먹을 수 있잖아. 그 상대방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게 소유자, 점유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통지하는 게 있어요. 하기 전에 미리 통지를 해. 이게 하나가 3일 전이고 하나는 들어가기 7일 전에. 마치 우리 3, 7일 임산부가 애 낳고 나서 제일 조심해야 될 3, 7일? 3일 전, 7일 전? 그것만 구별해 보세요. 자, 허가 신고 동의 이후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요게 3일 전 통지겠어요? 7일 전 통지겠어요?
요거 구별하면 돼. 발표를 안 해드렸지만 혹시나 한다래도. 이거는 특권에서 허가니까 당사자는 아예 모르고 있어요. 모르니까 좀 더 7일 전에 미리 알려주라는 얘기지, 당사자에게는. 근데 이건 당사자가 알고 있죠. 자기가 동의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조금 좀 덜 알려줘도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요거부터 구별하신 상태에서 7일 전에 3일 전이냐. 그리고 이렇게 특징 잡아놓고 이제 타인 투자에 출입할 때만 따로 적용되는 예외가 하나 존재. 자, 보세요. 1번에 타인 투자에 출입할 때는 특권상자 허가에다가 괄호 속에 있는 것은 그나마 행정적인 시행자는 이 허가 필요 없다. 그 예외고, 보통은 특권상 허가에다가 출입하고자 하는 날에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로 관련 중에 하나의 산업에 알려주라 하는 얘기인데, 구별점을 구별해요. 2번은 A번의 소유자 등의 동의 아닙니까? 동의고, B번은 동의 불능 시에 가치는 예외니까 보실 사람 보시고, C번이 3일 전 통지잖아. 3일. 이거 기본적으로 제가 원칙만 놓고 말씀드렸는데, 양가로 3번이 바로 여기에 대한 일반적 예외예요. 양가로 3번이 여러분, 자, 타인 투자 출입할 때 이 절차를 거치라고 했지만, 이건 보통 때에 보통 시간에 들어갈 때 얘기란 말이에요. 보통 땅이 아니고 택지에 보세요. 집 있는 택지야. 그 타인 집 있는 택지에 새벽에 들어온대. 새벽에 야간에 새벽에 들어온다 생각을 해봐요. 잠자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여러 사람이 막 들어왔어요. 여러 사람이 들어왔어요. 딱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내다보니까 무슨 뭐 흉기를 막 잔뜩 메고 있어. 이게 무슨 뭐 바주카포인지 소총인지 몽둥인지 알 수가 없어. 막 조사청량 그거 장비. 이게 밤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떼강도인지 누군 줄 아냐고. 이거를 누가 놀래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련 중에 누가 놀랍니까? 소유자 점유자 관련 중에 누가 놀랄 것 같아? 점유자가 놀라가지. 점유자가 그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점유자 승낙을 따로 받으라는 거, 이 절차 왜 따로 받으라는 거. 왜 그 사람이 깜짝 놀라니까. 자, 시기상으로는 야간에 일출 전 일몰후를 얘기합니다. 일출 해 뜨기 전 일몰 해진 후니까 이게 야간이에요. 밤에 그 토지의 점유자 승낙 없이는 아무나 땅이 아니고 택지나 특히 담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이 정도 되는 땅에는 승낙받고 출입하라. 승낙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 점유자 승낙을 따로 받으라는 거 있더라. 그리고 양가로 4번은 손실보상 얘기로서 이런 적법 절차를 다 거쳐서 들어갔는데도 손실이 생겼다면 손해배상 얘기가 아니고 일단 손실보상을 해줘야 돼요. 손실보상을.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걸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물을 이 사람 동의받고 없앴다고 하면 소유물이 없어졌어요. 손실보상해 줘야지 그러면. 근데 이 항상 보상은 자 보세요. 위의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하라. 행위자는 보상주체 아니다. 여기 들어간 사람이 행정청이라니까. 그리고 시행자. 이 사람이 보상주체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혹시 이거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이렇게 얘기를 하지 행위자는 보상주체 아니라는 게 이렇게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행위자라면 조사측량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얘기하잖아. 공무원 얘기하잖아. 공무원. 예를 들어 행정청이라면 그 시킨 공무원이 보상주체가 아니고 시킨 행정청이 보상주체잖아요. 그 얘기지. 공무원이 자기 월급으로 보상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손실보상은 항상 협의해야 돼. 협의가 안 될 때 재결 이렇게 나가는 건 뭐 보통의 원리고. 자, 2번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처분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처분. 이것도 드물게 낸 적 있지만 어떤 행정기관에 행정청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꼭 해야 되는. 그 전에 청문을 해야 돼. 청문이 들을 청자 들을 물자 당사자 의견을 미리 들어보는 게 청문이에요. 청문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처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처분할 때예요. 각종 취소 처분이에요. 각종 취소 처분인데 취소가 되면 그 했던 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취소라. 이건 무서운 처분으로 보는 겁니다. 공사 중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줬다 뺏는 게 취소잖아. 그래서 제일 무서운 처분이에요. 이것도 어떤 개인에게 권리나 지위를 줬다 뺏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행정청에게 줬다 뺏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행정청이라는 내가 취소한다 해도 오라래도 오지도 않아. 기분 나빠서. 자, 세 가지가 있어요. 개발행 허가 취소, 도중기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그리고 실식의 인가 취소. 요 셋만입니다. 다른 취소 다 아니에요.
취소 아닌 건 원래 아니고. 세 가지가 다른 법에서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자, 우리 개발의 형어 같이 생각해 보세요. 개발의 형어를 여러분들이 받았어. 그럼 여러분들이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죠? 이걸 취소한대. 싹 없어지잖아. 하기 전에 꼭 청문 참석하라고 통지 날라옵니다. 그러면 도심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시행자 지정 취소. 자, 우리 시행자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래 행정청이 하는 것이라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로 될 때만 시행자로 지정받는다 그랬죠? 그럼 시행자로 지정받는 순간에 시행자 지위를 취득했죠? 그게 취소가 되면 싹 없어지잖아. 실시계 인가 취소.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 시행권을 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사업 시행권 땄어. 근데 그게 취소되면 권리가 싹 없어집니다. 이 세 급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취소 중에서도 이게 권리 박탈정 처분이라는 건데 좀 아까면 여기 예를 들어 여기 이 허가 타인 투자의 출입 허가 취소한다. 이런 건 취소라도 청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취소를 하기도 누가 이 사람이 행정청이 이거 받았다가 취소가 되는 건데 내가 취소할 테니까 당신 나오세요. 나를 왜 불러? 그런다니까. 에? 이런 건 아니지. 예를 들어 우리 그전에 이것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승인 취소. 여러분 기본계획 승인이라면 우리 배울 때 시장원수가 수립했을 때만 도지사 승인을 받는 거죠. 도지사가 시장원수에게 승인을 내주고 취소한다면 시장원수를 대상으로 승인해 준 걸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에게 어떤 권리를 줬다 뺏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청문 대상이 아니라 이거야. 나중에 건축에서 건축허를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취소한다. 청문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준 건축가성 권리를 취소하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 논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까지 말씀드렸고 행정형부는 제가 뭐 3학년 3반, 2학년 2반에서 적어놨습니다만 우리 공법에서는 하도 낼 게 많아서 웬만하면 행정형부는 안 나오거든. 하고 싶은 사람만 하시라고 그냥 혹시나 적어놨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자, 오늘 끝났고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뭐 다른 것 때문에 약간 늦어졌고 근데 요 정리한 것이 그 올라가요 여러분 이제? 이거 제가 정리하는 게 공도사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빨리 얘기를 해줘. 올라가요? 잘 안 올라가? 아직도? 기존에 3월달 그대로 있다고요? 아우 참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부터는 이거를 꼭 들으셔야 돼 계속. 왜 자꾸 이렇게 이게 소통이 안 되지? 원래 그 공도사에 올라가 있는 건 1, 2월은 내가 그 전에 작년에 했던 거를 한 것이라 그거 그대로 보면 되지만 이제는 3월 달에 하는 건 지금 5, 6월 달 거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해야 돼요. 이게 최종본이라. 만약에 공도사에서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도사에 잘 안 올라온다 그러면 제가 그걸 잘 들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잘 안 올라간다면 지금 하는 부분 일반 인터넷에서 들을 때 요거를 잘 녹음시켜서 직접 들으셔도 되고. 근데 하여튼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게 저번부터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수정이 안 되지? 그럼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의미가 없잖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거 찾느라고요. 엄청 힘든데 이게. 자, 하여튼 오늘 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도중계획 시설사업 시행에서 시행자 보호조치부터 했거든요.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2 이상으로 분할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분할 시행권. 등처분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면 무료로. 그래서 보호조치고요. 공시공도정 이용할 수도 있고 수용사용권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서 필요한 땅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수용 사용할 때는 그 공토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우리 준용할 때 일반적 특례 2가지. 언제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느냐 여기라면 보통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요거 하나. 재결 신청을 1년 안 쓰고 사업 시행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 요 2가지가 특례고요. 근데 여기만 따로 있는 것이 필요한 땅은 수용 사용이 됩니다. 인접한 땅이면 인접한 땅은 직접 수용할 필요는 없고 일시사용만 가능하다고 기억하시는 거. 그리고 국공유지 같은 경우 이 사업에 필요하면 여기 써야 되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이 사업의 정해진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고요. 다른 목적으로 혹시 매각했다 그 효력은 무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효. 그리고 이 사업의 비용 부담은 원래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으면 이익을 받는 지자체에게 비용 부담 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나 안 됩니다. 행정청인 시행자만 비용부담 시킬 수 있다는 거 하나 행정청의 유리한 규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행정청이 비용부담 시키더라도 원래 본인이 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를 그 일부가 최대 50% 한도라는 거예요. 50% 한도. 이때도 뭐 조사 측량 비용이나 설계비 같은 관리비 같은 기본은 빼고 계산하는 50%. 그리고 비용부담 시킬 때 이곳 행정청과 이익을 받는 지자체 간에 협의를 해서 정하겠는데 협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국장이 하면 행안부장과 협의만 하면 되지만 국장이 아닌 지자체장들 중에서는 같은 도에 속해 있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 있더라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데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 있다는데 이걸 제가 중시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중에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하면은 시설 부지로 묶이자마자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두 군데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금지로 묶여요. 묶인 상태에서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을 때 주민에 대한 보조시가 필요한데 이걸 셋으로 크게 나눈 거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그 실로부터 2년, 10년, 20년 내에 안 될 때 중에 먼저 2년 동안 안 된다면 2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단기별 집행액이 수립이 안 돼 있거나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즉 2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당장 언제 할지 모를 때 이때는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때 예외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설 건축물 사업 시설 설치에 지장 없는 공작물 일반 건축의 개축, 재축이지 신축, 중축 안 돼요. 여기에 필요한 형질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때 만약에 설치를 했을 때 사업 시행이 된다 그러면 시행 예정일 3월 전까지 이익본 가설 건축이나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가 특징이잖아. 의무적으로 철거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내 사업 시행 안 될 때 세 가지 제도 중에 매수 청구가 제일 유명한데 누가 매수 청구할 수 있냐. 10년 미시행시고 이때도 혹시 10년 미시행이지만 실시계 인가가 행해졌다면 매수 청구 못한다 그랬고 이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많이 해요.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건축물 정착물을 쓴 거 포함해서 같이 팔 수는 있다 그랬고 이런 소유자가 누구에게 매수 청구하느냐. 보통 다른 얘기 없으면 특공시장호주에게. 그런데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에게 먼저 하는 것이고 법에서 설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먼저 하는 것이고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는 자가 다르면 설치 의무자에게 먼저 하는 것이고 매수 청구 들어갔을 때 청구받은 사람은 6월 2년 청구받은 때부터 6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자와 특권자가 알려야 되고 매수를 한 것은 매수 결정을 통지한 때로부터 2년 내만 매수하면 되는데 매수할 때 가격은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도중계획시설채권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도중계획시설채권은 돈 없는 지자체만 언제 발행할 수 있나 소유자가 원할 때랑 부재 부동산 소유주나 비업무용 토지라면 매수액이 3천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다고 했고 이때 상환기간은 10년 내에서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상 중에서 특광시군 조례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매수를 처음부터 안 한다든지 2년 내 매수하고 그러면 매수를 안 한다. 매수가 안 될 때 예외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일반 건축물이고 신축까지 다 된다는 점에서는 아까 2년보다는 낫습니다만 여기서 무엇을 허가받을 수 있냐. 공작물 외에는 건축물 중에서는 주택 중에서 제일 주택과 주택 아니고서 제일 돈 안 되는 거 그랬잖아. 주택 중에는 제일 좁은 단독주택 3층 이하로서 허가받을 수 있고요. 주택이 아닌 중에는 1, 2종 근생 3층 이하인데 2종 근생 중에서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의소, 다정사설은 제외하고 요게 매수 청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 권고제라면은 특광시장호소가 해제 권고 사유가 있으면 지방의회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를 하게 되면은 특광시장호소가 이제 해제를 하는 구조로 돼 있는 건데 해제 권고 사유가 도중계획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든지 아니면은 10년 내 미시행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인데 주의하실 것은 도심계획 시설 중에서 국장이 결정 고시한 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이 얘기는 하면 국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권고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는 것도 따로 있었고 그러면 지방의회는 이제 해제 권고를 하게 되면은 권고서만 받은 때로부터 90일 내에 보고로 했던 특광시장호주에게 해제 권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해제 권고 받은 특광시장호주 중에서 특광자치시 자치에서는 본인이 직접 해제를 하면 됩니다만 1년 내 해제하는 것이죠. 1년 내 해제를 해야 됩니다만 시장호주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가 신청하면 도지사가 1년 내 해제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고를 했지만 아직 해제가 안 돼 있다면 2년마다 재보고를 하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해제 신청제라면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걸 얘기하는데 해제 신청 제도라면 10년 미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20년이 될 때까지 단기별 집행이 없을 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이반권자에게 신청해서 안 되면 결정권자에게, 결정권자가 안 되면 국장, 이 구조로 나가는데 3일은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반권자에게 신청하면 이반권자는 3월 내 답하게 돼 있고요. 안 되면 결정권자에게 신청하면 결정권자는 2월 내 답하게 돼 있고, 그러면 국장 이렇게 나가는 건데, 결국 해제 여부 결정은 6월 내에 하라. 이게 3일은 6이 되겠습니다. 20년이 될 때까지 삽식이 안 됐다. 그 다음날 실효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파트 들어가면 지구단위계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묻는다 그러면 도지적 중에서도 어디에 지정할 수 있느냐가 보통인데요. 개발할 땅이면 되고 보존할 땅이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개발할 땅이면 도시개발구역, 뭐 정비구역, 관광특구 이런 곳까지 웬만한 개발할 땅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곳에 전부 일부 다 됩니다. 그런데 뭐를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느냐, 예를 들어 보존할 땅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만 나면 안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 자연구역, 공원, 보존할 땅이라 지정할 수 없는 땅인데 이곳에서 해제가 되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던 거. 녹지는 보존할 땅이 안 되지만 주상으로 바뀌면 가능해진다. 비도시 도시로 편입돼도 가능하다. 이런 걸 좀 주의하시면 되고, 만약에 도시역 내 유휴 토지를 개발한다면 그것만 한 5,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뭐 개발이 허가 제한 지역도 지정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정해야만 되는 곳이 나오는 게 특별한 건데, 지정해야만 되는 곳은 외울 수밖에 없다. 첫 번째가 택시 정비 10년.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는 10년이 지나면 꼭 해야 된다. 또 하나가 시공에서 해제돼서 슈퍼맨 등장해서 녹지를 주상으로 30만 이상 변경해 줘야 된다. 그래서 시가와 중구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으로서 30만 이상, 그리고 녹지를 주상으로 변경으로서 30만 이상 꼭 지정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 그리고 비도시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3군데밖에 없는데, 기존의 행위전을 폐지하고 행위전만 대체하는 것은 별거 아니고요. 나머지 둘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던 개발지역을 지정할 때 이 요건을 좀 더, 특히 계획관리지역 지정할 때는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의 50% 이상은 되되 나머지 지역은 반드시 관리지역 중에 하나인 보전관리나 생산관리 둘 중에 하나지 다른 곳이 섞임 지정 못하고요. 여기든 개발지역 지정할 때는 공통되는 면적 요건은 다른 얘기 없으면 3만 이상인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건설에 포함되면 10배 30만 이상, 아파트 엘리베이터 건설에 포함되더라도 초등학교 문제 해결 자연보전구자 둘 중에 하나 되면 다시 3분의 1 줄어서 10만 이상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 특히 개발진흥지역은 여기다가 위치 요건까지 추가를 해야 됐습니다. 그 개발진흥 종류에 따라 어느 지역에 위치해야 되느냐, 주특계, 주거랑 관련된 주거, 복합 중에서도 주거긴이 포함된 경우만 같은 주로 보시고, 주거와 특정의 특, 이 두 가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가 있을 때만 지정이 가능해요. 반대로 관광형은 모든 비도시 다 됩니다. 그러면 주특이나 관광이 아닌 나머지는 중간쯤에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생산관리와 농림지역에 농림에 관련된 게 추가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그리고 여기서 지구단위계 수립한다는 필수사항 2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건축의 용도 제한을 풀어주고, 크기랑 관련해서 건필, 융줄, 높이, 최건도, 최전도를 풀어주는 건 당연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기반설에 대한 것까지 필수지, 나머지는 선택이 됐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건축의 용도 제한, 건필, 융줄을 쭉 해서 높이 제한 등등 풀어줄, 크게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완화할 수 있지만, 굳이 따지면 예를 들어 건축선 지정이나 그 대지 분할 제한처럼 이런 것은 완화 대상이 아니다 그랬고요. 완화하더라도 건필은 기존의 150%까지, 용조는 기존의 200% 내에서만 풀어줄 수 있는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라든지 한옥 마을 보존이 목적이다 그러면 차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규정을 100% 완화한다, 그 얘기까지도 했었고, 시류 규정, 지구단위가 지정됐으면 3년 내 지구단위를 수립해야 돼요. 3년 내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 구역이 시료가 되는 얘기고, 이제 지구단위가 들어섰다면 주민이 제한한 것에 한정돼 있지만 지구단위가 수립돼 있으면 5년 내 빨리 사업에 착수하라. 5년 내에 착수를 안 하면 그 다음날 지구단위가 시료된다는 얘기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 파트에 들어오게 되면 개발행 허가제에서는 개발행의 허가 대상 구별하는 거, 특광시장에서 개발행 허가인데 사적 개발행이라 도심계획 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만 적용되는데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건축의 건축, 공작물 설치 받아야 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받아야 돼요. 토지의 형질 변경이 토지의 모습을 바꾸는 게 다 들어가요. 공유수원 매립까지 포함해서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라면 농사짓기 한 것이라 이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랬고, 토석 채취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는 목적행인 형질 변경에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토지는 따로 받을 필요 없다 그랬고, 토지 분할이다 그러면은
건축부양 건축이 있는 대지는 분할 금지라 빼고 나머지 중에서 녹지와 관농지에서 다른 법엔 허가 없이 행하는 토지 분할도 있지만 보통이라면 건축부양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잘게 쪼개는 것, 너비 5m 이하로 좁게 쪼개는 것이 허가 대상이지 크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고 물건 쌓아놓는 경우는 울타리 밖에 야외에 물건을 1호 이상 쌓아놓을 때인데 주상공은 처음 자연환경이랑 상관없어요. 빠지고 농림지역 영주산 빠지고 그래서 결국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는 녹관자에서만 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만 허가 대상. 이거 그리고 이때 허가 대상 중에서도 이제 변경한다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만 경미한 변경은 경미하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다. 아닌 예로서 사업기한을 단축하는 거 얼마든지. 그리고 뭐 부지 면적이든 연면적이든 부피든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거예요. 확대도 아니고 축소는 5% 범위 안에서 축소할 때만. 불가피한 변경이 있다.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 건축상 경미한 변경, 공작물은 1m 위치 내에서 바꾸는 것까지 경미한 것에 들어가죠. 그리고 처음부터 허가 대상 아닌 것 중에서 재해복구나 응급조치 어디서나 허가 대상 아닙니다. 단 하고 나서 1월 내 사후에 신고를 하라 그랬고 도심계획 시설 부지에서만 쓰는 얘기지만 건축상 신고 대상인 85 이하인 증축, 개축, 재축은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경미한 행위는 제가 느낌상 한번 보시라고 했어요. 경미한 행위는. 그 다음에 우리 허가 기준 중에서 일반적 얘기 허가 절차에서 자 우리 뭐 15일 내 허가 불허가 여부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도 15일 내 나오지만 자 우리 조건 붙일 수 있다라고 있고 조건 붙일 때는 허가 신청한 자 의견은 듣는다 그랬어요. 신청한 자 의견은 듣지만 그리고 또 혹시 도심계획 사업이 시행된다면 거기 시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심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주민 의견은 안 듣는다 그랬어요. 개별적인 얘기라 주민 의견은 안 듣는다라고 했고 조건 붙일 때 우리 이행보증과 관련해서 이행보증금은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공공이 상대방이라면 공공에게는 부과를 못한다 그랬어요. 확실히 믿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원사회복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원사회복을 명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명령받은 자가 안 따르면 행정대집행 할 수 있고요. 행정대집행 할 때 이행보증금을 고갖고 구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쓸 수는 있어요. 그 정도 얘기를 했었고요. 허가 기준 중에서는 제가 형질 변경 허가랑 관련해서 특별히 형질 변경이 너무 크게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1만 3만 5천 미만으로 형질 변경 허가를 내주라. 1만 3만 5천 미만 중에서 제일 작은 5천짜리가 보존할 필요성이 큰 두 가지 도시지역 중에 보존 녹지, 사계지역 중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5천 미만이요. 제일 큰 3만 미만은 보통의 비도시인 관리농림이 들어가되 도시지역 중에서는 공장 설치할 공업지역이 3만이다. 그럼 나머지가 1만이니까 도시지역 중에서 공업 3만, 보존지역 5천 빼고 나머지가 다 1만 이렇게 했던 거. 그 다음에 개발인 허가 제한을 한다면 개발인 허가 제한은 처음 제한할 때는 그 심의도 거치지만 연장할 때 심의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만 허가 제한 사유 5가지 중에서 수목이 변소로 잘 자라고 있다 아니면 조수로가 집터로 서식하고 있던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제한할 때만큼은 다른 데서는 안 되고 녹지에서만 된다. 녹지랑 계획관리지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그랬고 나머지는 그런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개발인에서 주변의 환경, 문화, 경관 등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한 차례 3년 돼서만 제한할 수 있는 연장 안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1년 한 차례 2년 연장까지 해서 3+1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기관지기만이다. 계획지에서는 기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나중에 수립될 그 지역의 변경에 따라 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있고 구역제 들어가는 말 중에서는 지기 2가지 구역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곳만 기관지기만 제한할 수 있지 이것이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장 관리 방안은 특광시장으로서 성장을 관리할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 이미 된 곳인 주상공은 시가와 용도인 주상공은 아니고 시가와 용도가 아닌 나머지 유보 용도인 자생계나 아니면 나머지 보존도 유보나 보존도에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수립을 하게 되면 지구 단위가 비슷한데 높이만 필수사항에서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반설과 용도 제한 건폐율 용도율까지는 필수사항으로 들어갑니다. 높이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공검사라면은 개발행위를 완료한 후에 특권시장소의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받아야 돼요. 안 받는 거 2가지 기억하시면 돼. 토지 분할은 금만 되니까 물건 쌓아놓은 것을 공사라고 못 보니까 이 2가지는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랬고 개발행위에서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났을 때 그 부족한 기반서 설치와 관련해서 2가지 구역이 존재합니다. 개발활동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둘 다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특광시장업소가 지정을 하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의견을 듣습니다만 개발도 관리구역은 큰일이지만 반대가 뻔해서 일부러 안 듣는다. 그 차이도 제가 살짝 말씀드리고, 그러면 개발도 관리구역은 개발밀도가 너무 심해서 관리에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심하냐? 기반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설치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상공밖에 없다 그랬고, 이곳에 이제 밀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건폐가 용적률을 0에서 하는 바에 따라 강화하려고 지정하는 건데 0에서는 용적률만 50%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원인적 요인제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겠다고 지정하는 땅을 얘기하는데 어디에 지정해야 되느냐? 인구가 늘어나는 곳. 법령의 개정이나 지역의 변경 등으로 해서 기존의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에 지정을 해야 되지 강화되는 곳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지정규모 10만,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시기 1년, 요 두 가지 10만 1년 빼는 거 나머지 다 이자기 때문에 전년도 개발해역 건수가 전년도와 20% 이상 증가, 어느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전체 특권시군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다. 이럴 때 지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은 특권시장소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1년이에요. 1년 내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 기반시설 부담계획은 비용 부담에 대한 계획이라 그건 임의적 계획에 불과하고 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했으면 요거를 지구단위 계획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서 있으면 설치계획 수립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1년 내 수립해야 되고요. 안 하면 기반시설 부담계획 그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때 설치를 할 때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무엇이냐?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소, 공원, 녹지, 대학, 학교 이런 게 들어가는데 학교 중에서 대학은 아니다 그렇게 했던 거, 대학 이상은 아니다 했던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설치를 할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누구냐? 200제곱미터를 넘는 신축, 중축을 행위를 하는 자가 내야 될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이나 도급을 했다라면은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가 그 신축 등을 한 사람 아닙니까? 수탁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타인 소유의 땅을 임차하여서 건축행위를 했던 건축행위자가 내야 될 사람이고 건축주가 승계되면 승계받은 사람이 건축주기 때문에 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야 되는데 이때도 만약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한다면 초과분만 계산한다 했고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부과할 것이냐 관련해서는 설치 비용은 용지를 구입하고 용지에다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용지 비용 더하기 표준 시설 비용을 더한 금액에다가 부과하는 연면적을 곱해주고 여기다가 민간 부담률을 곱해줘야 되는데 이 민간 부담 역시 20%가 되는 겁니다. 20%. 그 다음에 부과 시기 행정청은 그자가 허가를 받은 대로 2개월 내 부과하고 납부시기 납부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면 되고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토지라는 물납을 예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칙 중에서 한다라면은 각종 그 기초조사나 조사 측량을 위해서 행정청이나 도중개사업 시행자가 단순 타인토지 출입권 그리고 타인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세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타인토지 출입할 때는 행정청이 하는 일이라 같은 행정청인 특권서에서 허가를 받되 그 대신 당사자인 소유자 점수자는 관리인에게는 7일 전에 통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사항과 장애물 변경적으로는 타인토지 해가 크기 때문에 당사자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고 당사자가 알기 때문에 3일 전만 통지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틀. 그리고 이때도 타인토지에 출입할 때 만약에 야간 일주일 전 일몰 후에 택지나 담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토지에 출입할 때는 점유자의 승낙을 따로 받아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기서 이 절차를 거쳐도 손실 보상해 줘야 됩니다.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시행자가 보상해준다 그 얘기. 그리고 어떤 처분하기 전에 청문을 꼭 실시해야 되는 청문을 꼭 해야만 되는 처분은 개인에게 어떤 권리 내지를 줬다가 뺏는 무서운 처분인데 개발인 허가를 취소한다, 도중계획사업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 아니면은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한다. 요 세 가지만이지 다른 취소는 다 행정성을 대해서 하는 것들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자 수고하셨습니다.